부산시가 사회조사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부산의 청년 10명 중 2명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가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필요한 국비 9,640억 원을 확보해 2029년 개항 로드맵대로 공항 건설을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강서구 식만동과 동기맨 아들목을 연결하는 도로가 개통됩니다. 국도 14호선과 부산신항을 곧바로 연결해 이동 시간을 줄이고 물류비 절약 효과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 서구 암남공원 입구에 청동으로 된 대형 조형물이 설치됐습니다. 하지만 조형물 설치에 무려 5억 원이 투입되면서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부산 시민들의 절반 이상이 부산 시민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 시민이라는 자부심을 느끼는 시민은 절반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 청년 10명 중 2명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는데요. 부산시가 사회조사 통계를 공표했습니다. 김석진 기자입니다. 부산 시민 10명 중 5명은 일주일에 3.7일은 운동을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장소로는 인근 공원이 많았고 하루 평균 운동 시간은 1시간 20분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의 사회 안전에 대해 안전하다고 답한 시민은 46%로 2년 전에 비해 0.7%포인트 올랐습니다. 하지만 불안하다는 답도 10.3%로 올랐고 그 이유로는 신종 전염병, 정보 보안 문제, 그리고 범죄와 교통사고 순이었습니다. 환경 분야의 만족도는 녹지 환경이 44%로 가장 높았습니다. 가장 낮은 부문은 소음과 진동으로 27.6%가 답했습니다. 시민들의 가족관에 대해 물었더니 자녀를 가진 부부의 절반 이상은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것이 좋다고 답했습니다. 또 노후에는 자녀와 떨어져 부부만 또는 독신으로 사는 게 낫다고 답한 비율도 90%가 넘었습니다. 부산시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보육료 지원이 18.6%로 가장 많았고 가구 소득 증대와 여성 근무 여건 개선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절반가량은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중 90%는 일할 수 있을 때까지 하겠다고 답했고 절반은 당연히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산 시민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은 조사 대상의 46.8%가 느끼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렇지 못한다고 답한 시민은 8%에 그쳤습니다. 15세에서 39세의 청년들 10명 중 2명은 다른 지역으로 이주 계획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구직이나 취업, 직장 등이 66.5%로 2년 전 조사에 비해 5%포인트 높아졌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2일까지 부산에 거주하는 17,860표본 가구 내 15세 이상 가구원 31,144명을 대상으로 조사원 방문 조사로 이뤄졌으며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부산시가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필요한 국비 9,64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2029년 개항 로드맵대로 공항 건설을 추진할 수 있게 된 건데요. 하지만 낙동강 식수 공급 체계 구축이나 사직 야구장 재건축, 제2대티터널 등 주요 사업은 차질을 빚을 전망입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부산시는 내년에 국비 9조 6,30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보다 4천억 원, 4.3%포인트 늘어난 규모입니다. 역점 사업 예산은 정부 원안대로 유지됐습니다. 가덕 신공항 건설 사업비 9,640억 원이 삭감 없이 최종 확정됐고 낙동강을 횡단하는 대저 엄공 장락대교 건설 사업비 340억 원을 비롯해 부산신항 김해간 고속도로 728억 원과 도시철도 사상 하단선, 하단 녹산선 사업비도 반영됐습니다. 이 밖에 글로컬 대학 36성 500억 원과 북한 글로벌 창업허브 71억 원,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26억 원 등
금융창업도시 사업 예산도 확정됐습니다. 수출용 신형 연구로 개발 실증 1,921억 원 등 지역 산업 혁신 예산과 부산 어린이병원 건립 12억 원 등 시민 안전과 건강을 위한 사업 예산도 반영됐습니다. 시는 이번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 체계 구축과 사직 야구장 재건축, 제2 대티 터널 등은 정부 추경 등의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강서구 식만동과 동김의 나들목을 연결하는 도로가 완성됐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15년 만인데요. 상습 정체 구간을 해소해 이동 시간을 크게 단축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동김의 나들목과 식만 분기점 간 광역도로 개통식이 16일 열렸습니다. 부산 강서구 식만동과 경남 김해시 어방동을 연결하는 도로로 총 4.6km 길입니다. 이 도로 개설로 동김의 나들목은 국도 14호선을 비롯해 부산신항 배우도로와 바로 연결됐습니다. 남해고속도로와 낙동북로 상습 정체 구간이 해소되고 물류비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덕도 신공항이라든지 진해 신항과 연계가 되어질 때는 우리 김해에 있는 물류 산업의 접근성도 굉장히 좋아지고 부산, 울산, 경남에 있는 산업 전반에 대한 물류비의 감소로 산업적으로도 큰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강서 지역 전체로 볼 때 이것이 앞으로 부산, 울산, 경남을 연결하는 경제 동맹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그런 도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산시는 동김의 나들목에서 부산신항까지 28분 걸리던 것이 18분으로 10분 단축되고 진영역까지는 21분에서 15분으로 6분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공사에 들어간 대저대교가 2029년 개통될 경우 이 도로와 바로 연결돼 사상까지는 12분 만에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로는 17일 오후 3시부터 정식 개통됩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최근 부산 서구 암남공원 입구에 청동으로 된 대형 조형물이 설치됐는데요. 조형물 설치에 무려 5억 원이 투입되면서 시민들은 혈세 낭비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철우 기자입니다. 부산 서구 암남공원 입구에 자리 잡은 대형 조형물, 이름하여 서구의 원. 서구청은 부산시 특별 조정교보금 5억 원을 들여 이 조형물을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차라리 여기가 그 어르신들도 많이 다니시고 하니까 이 길을 좀 더 보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거는 이거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에 서구는 지역 이미지 제고와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조형물을 설치했다고 밝혔지만 시민들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조형물의 소재가 동으로 만들어져 유지 관리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서구는 이번 사업이 지역 발전을 위한 투자라는 입장이지만 구 마크나 구 캐릭터, 구화, 구목 등 서구를 대표하는 상징과는 무관한 조형물이어서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구의 엠블럼도 있고 구어도 있고 구화도 있는데 이 서구의 원이라는 것 자체가 서구를 상징한다는 것에 대한 아무런 연계성이 없다는 거죠. 부산 최하위권 재정자립도의 서구가 혈세로 조성한 5억 원 규모의 조형물. 하지만 시민들 사이에선 상징성 없는 조형물이라는 냉담한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혈세 낭비라는 비판 속에 상징 조형물 설치가 서구 지역 발전에 얼마나 기여할지 의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부산시 낙동강 하구 에코센터는 오는 24일까지 16개 낙동강 하구 청소년 지킴이를 모집합니다. 16개 청소년 지킴이는 예비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을 대상으로 서류 심사 등을 거쳐 20명 내외로 꾸려집니다. 이들은 내년 한 해 동안 생태계 교란 식물 제거와 분류 분별 모니터링, 습지 정화, 외부 생태 환경 동아리 등 다양한 봉사 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선발 결과는 내년 1월 9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대법원이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2심과 같이 벌금 700만 원의 원심을 확정하면서 하전 교육감이 2년 5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했습니다. 내년 4월 재선거가 치러질 예정인데 교육청 업무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 원의 원심을 선고했습니다. 하 전 교육감은 개인 SNS를 통해 주어진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떠나게 돼 죄송하다며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협력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심경을 밝혔습니다. 부산교육수장 공백으로 학력 체인지와 부산형 늘봄학교, 실업계고 체계 개편 등 역점 사업에 대한 차질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부산지부는 입장문을 내고 시교육청은 하전 교육감의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학교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안정적 지원을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부산 교사노동조합도 시교육청이 리더십 공백 상황을 극복하고 정책 사업을 정비해 부산 교육 현장이 교육 본질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학교 교육 현장의 혼란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방 교육 재정이 많이 삭감되고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무상교육 등이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익년도 예산 운영에 잘 차질 없이 세워주시기를 바라는 입장이며 부산시 교육청은 부교육감 권한 대행 체제로 전환됩니다. 남은 임기를 수행할 부산시 교육감은 내년 4월 2일 재보궐선거를 통해 선출하게 됩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지난해 부산 지역 신혼부부가 6%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열의 9쌍이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데 70%가 1억 원 이상 부채를 갖고 있는 반면 연평균 소득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통계청이 2023년 신혼부부 통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부산 신혼부부는 54,388쌍으로 2002년보다 6.6% 감소했는데 이는 2015년 9만 쌍이던 것이 8년 만에 40% 줄어든 수치입니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 5년 이내를 집계한 것입니다. 전국 신혼부부 수도 처음으로 100만 쌍이 붕괴됐는데 감소율은 전국 평균보다 부산이 높았습니다. 주거 형태는 88.5%가 공동주택에 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에서 두 번째, 세종시 다음입니다. 주택 마련은 은행 대출이 큰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빚이 있는 신혼부부가 전체의 88%에 달했고 대출 잔액이 1억 원이 넘는 부분은 69%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선 해와 비교하면 대출 잔액 2억 원 이하는 감소했지만 2억 원 이상 대출은 오히려 증가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반면 부산 신혼부부 연평균 소득은 6,548만 원으로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전체의 57.6%로 나타났고 2022년에 비해선 1.3%가 늘었습니다. 한편 부산 신혼부부 평균 자녀 수는 0.63명, 결혼 후 첫 자녀를 낳는 데까지는 18.3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책을 읽는 것뿐 아니라 다양한 활동과 학습이 가능한 공간, 복합문화 공간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특히 도서관 기능을 넘어 다양한 문화와 소통의 장으로 발전하고 있는 복합문화 공간, 들락날락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박초로 기자입니다. 놀이 산매경에 빠진 아이들.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입니다. 이곳은 직전에 작은 도서관이던 곳. 지난달 4억 8천만 원의 시비와 구비를 들여 단순히 책을 읽는 도서관 기능을 넘어 다양한 체험과 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공간이 개선됐다는 소식을 듣고 문의도 많이 오시고 오후에도
지금 주변에 아이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생까지 와서 많이 이용하셔서 저희도 많이 놀라고 있습니다. 사상구는 이러한 복합 문화 공간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부산시 복합 문화 공간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특히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최근 엄궁과 감전동 등 두 곳에 들락날락 공간을 추가 조성했습니다. 사는 곳 근처에서 먼 곳이 아니고 바로 옆에서 이런 체험 공간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언제든지 들러서 체험을 하고 뛰어놀 수 있어서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책을 넘어 문화를 공유하는 공간인 복합 문화 공간. 지역 주민들에게 더 큰 문화적 혜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부산시청에선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이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장입니다. 전문가와 시민, 환경단체 등에서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설명회는 금정산 국립공원 계획안 발표로 시작됐습니다. 이에 따르면 공원구역 면적은 약 7만 제곱킬로미터로 부산이 79%, 양산이 21%를 차지합니다. 또 금정산에는 수달과 붉은 배새매 등 멸종위기종 13종을 포함해 1,700여 종의 야생생물이 서식하고 있고 문화유산도 105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는 이곳을 자연 보존과 환경 그리고 마을과 문화유산 지구로 나누고 공원시설 230여 개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은 국립공원 지정 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연 생태계도 마찬가지고 첫째는, 둘째는 또 역사 문화 또 이 보존도 하고, 셋째는 또 우리가 우리 영남권의 인프라 구축 이것도 중요하고 하니까 이 금정산 국립공원을 기반을 해서 부산시의 자연 환경이라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방식도 많이 바뀌리라 생각합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날 국립공원 지정이 국토 균형 발전 측면에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개발 제한 등 지주들의 재산권 침해 우려를 안다며 설득했습니다. 대체로 국립공원 규제는 개발 제한 구역 규제보다 더 유연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 인사 교류로 국토부에서 이제 환경부로 와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유연한 국립공원 관리가 제도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미 국토부와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논의는 지난 2006년 처음 제기됐습니다. 이후 시민들은 10만 명 서명운동도 벌이고 시가 정부에 건의했지만 여러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불발로 추진이 보류된 바 있습니다. 한편 시는 이달 말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내년 상반기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에서 지정 고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구포에서 화명생태공원으로 가는 두 번째 보행교가 개통됐습니다. 통행이 불편했던 공원이 더욱 가까워졌는데요. 도시철도 구포 역사와 화명생태공원 연꽃단지가 바로 연결됩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강변대로 위를 가로질러 걸으면 낙동강이 한눈에 펼쳐집니다. 멀리 대동 화명대교, 강 건너 강서구는 손에 잡힐 듯 가깝습니다. 북구 감동나룻길 리버워크가 10일 개통됐습니다. 도시철도 3호선 구포역과 화명생태공원 연꽃단지를 연결하는 보행교로 길이 320m, 직선 교량이 2번 꺾인 형태입니다. 구포시장에서 공원으로 연결되는 금빛 노을 브릿지 이후 두 번째 연결 보행교입니다. 나무고 공기고 다 좋잖아요. 앞으로 보면 산도 그렇고 너무나 좋네요. 너무 경치도 좋고 앞으로 관광지가 되고 참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놀러 나올 것 같습니다. 운동하기 좋고, 저기 묵고 나와도 한 바퀴씩 돌도 운동되고 참 좋습니다. 화명동에 비해 구포에서는 공원으로의 통행이 어려웠지만 이번 개통으로 공원 접근은 더욱 쉬워졌습니다.
리버워크에서 연꽃단지까지는 새 산책길이 놓였습니다. 이번 감동나루길 리버워크는 구포 도시재생 사업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화명 에코파크 조성 사업 등과도 시너지를 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부산에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되고 또 트래플 로드가 또 활성화되게 되면 우리 구포시장이나 우리 북구에 크게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동나루길 리버워크는 24시간 개방되지만 구포역 측 출입문은 역사 운영 시간에 따라 문을 닫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정부가 취업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게 제공하는 일자리 사업입니다. 문제는 참여자들의 임금이 최저시급의 절반 수준인 실정인데 변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송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연제구의 한 제과점. 매장 한켠에서 호두과자를 만들고 포장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연제 지역 자활센터가 저소득층 지역 주민 가운데 자활 의지가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카페 운영 노하우를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자활근로라는 걸 알게 됐어요. 구청을 통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신청을 한번 하게 된 거고 이렇게 와서 봤더니 여기서 창업의 기회가 많이 주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창업을 하고 싶어서 여기 오게 됐어요. 자활근로 사업은 취업이 어려운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제공하는 일자리 사업입니다. 청소업체부터 정부 양곡 배송까지 자활근로 참여자의 업종도 다양합니다. 부산에서는 16개 구군 모두 한 곳 이상의 지역 자활센터가 있는데 참여자 대부분은 관할 구청과 행정복지센터의 연계를 통해 자활 능력을 기르고 있습니다. 갈 곳도 없고 직장도 50대 중반이다 보니까 얻기도 힘들고 그래서 은연중에 동생으로 통해 가지고 수급자를 알게 돼가 신청을 해보면 어떻겠느냐고 해서 그래서 수급자를 신청했는데 수급자가 될 수 있어 가지고 그래서 게트웨이에 가서 교육을 받고 이렇게 일을 하러 온 상황이었습니다. 좋은 취지의 정부 지원 사업이지만 보완점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턱없이 낮은 임금입니다. 현재 자활근로 참여자는 하루 8시간 주 5일을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데 평균 일당은 5만 원 남짓에 불과한 상황. 시급으로 계산하면 5천 원에서 많아도 7천 원 수준인데 최저시급과 비교해도 매우 낮습니다. 일할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줘서 탈수급을 하게 하는 게 목표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최저시급도 안 되는 금액을 주고 일을 하면은 언제 어떻게 자립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자활근로의 목적에도 최저시급도 안 주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결국 맹점의 핵심은 보건복지부의 복지정책의 일환이기 때문에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건데 중앙정부를 향한 지자체의 지속적인 건의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HCN 뉴스 송태웅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